서울 도심으로 시외로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 여기에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 교통편까지 마음껏 고를 수도 있으니 바로 상봉역 상권. 이렇게 교통 여건이 좋다 보니 방역 상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러나 상봉역 상권이 커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상봉역 상권, 상권 구성과 창업 성공을 위한 필수 비책,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이창석입니다. 자, 우리가 집, 아파트 이런 거 살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교통이 얼만큼 편리하냐 이런 거겠죠. 정말로 회사나 학교까지 얼마나 쉽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교통편만 따져보면은 강남역 부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봉역 상권입니다. 상봉역 상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이 서정헌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봉역 하면은 예전부터 뭐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저쪽 외곽으로 빠질 때 많이 이용하던 곳인데, 일단 상봉역 그러면은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상봉역 상권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정을 좀 잠깐만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단어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지하철 7호선이 있는 상봉역은 네네. 상봉 터미널하고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원래 그 지역은 이제 그 한정거장 위에, 네. 그 중앙선 한정거장 위에 있는 망우역 쪽 바로 앞에 네. 상봉역도 있고, 그 앞에 그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 이런 예. 것들이 그 망우역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까지는 이 상봉역이 이 지역의 중심 상권 역할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하철 7호선이 생기면서부터 망우역하고 연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원래부터 그 망우역을 거쳐서 구리나 남양주시로 나가는,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그렇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해왔던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상봉 터미널에 있는 수요층을 끌어들인다든지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의 수요자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사실은 망우역의 역할이었고, 상봉역은 거기에 보완 관계 정도만 있다가 이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부터, 특히 최근에 2013년 말부터는 심지어는 우리 표현하셨듯이 강남역 못지않게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변화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동부의 그 교통 요지가 망우역 이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상봉역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보면은 예전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 주택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제법 번듯한 건물도 많이 생기고 화려해졌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 이 지하철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최근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마천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 높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여기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섰나 생각할 정도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예. 왜 그럴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내가 만약 서울시장님이 돼서 서울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서울의 가장 번화하고 발전한 곳은 강남 4구, 여기가 이제 제일 번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지역은 원래부터 발전을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유입되기 가장 빠른 경로에 있는 곳이 서대문, 마포, 은평 쪽이 굉장히 라인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서울의 서북쪽과 동남쪽을 관통하는 라인이 발전성이 굉장히 지금까지 높았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발전에서 좀 더디었던 것이 동북쪽과 서남쪽, 이렇게 두 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동북쪽 쪽에 상계나 중계, 노원 같은 곳들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지하철 4호선이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개발의 소외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고, 면모를 일실했죠. 예,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상봉역, 망우역 요쪽이 최근까지 개발 요인이 별로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좁은 서울시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남은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으로 얘기되는 지역이 서남 쪽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를 포함하는 가리봉 지역, 그 다음에 서북 쪽에서는 상암동 지역, 우리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배립지였던, 그
그다음에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장지 거여 지역. 그리고 남은 지역이 바로 이 망우 상봉 지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전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뭐 강남역 교통만 따지고 보면 강남역 못지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에 썼었는데 그러면은 이 유동인구도 뭐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동인구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까? 지금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7호선 하나만 7호선 이용하는 고객들만 봐도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이 지역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환승하거나 혹은 지하철 이용객이 아니고 버스 노선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네. 뭐 구리나 마석, 남양주, 별내, 뭐 진접 이런 지역 최근에 많이 그 주택 지역으로 발달한 지역인데 이 지역 소비자까지 여기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게 보면 20만 명까지도 여기 잠재 소비층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나날이 화려하게 변신해가는 상봉역 상권. 자, 이곳에 창업하려면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뛰어드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봉역 상권이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메모드급으로 커져가고 있고 발전성도 더 있다고 우리가 쉽게 한번 훑어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럼 이 상봉역 상권으로 봐야 되나요? 예, 상봉역 주변, 망우역 다 마찬가지로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중앙선 그 철길이 지나가는 곳에 역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이 필살기 시간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부로 나와 있는 지상철이죠. 지하철하고 반대 개념. 네. 이런 용어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철길 위로 나와 있는 경우는 상권을 분절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발전성이 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단절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부천역 남부 상권, 부천역 북부 상권이 아예 분절되는 상권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있는 역 때문에 철길이 지상으로 있으면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하로 뚫든가 아니면 위로 넘어가든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한 방법이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쪽으로는 상봉 지하차도, 서쪽으로는 동일로 지하차도가 양쪽에 있어서 이 지하차도를 경계로 해서 상권이 끊어지는 걸로 현재까지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망우역하고 이 상봉역 사이에 대단히 그 쇼핑센터가 고층 건물로 지금 거의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망우역하고 통합해서 거의 상권을 상봉역 상권이라기보다는 망우 상봉 상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상봉역 주변을 가보면 지금 독특한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상봉역 상권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상권의 단절 요소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강하죠. 예. 철길로 인해서 남북이 끊어지고요. 지하차도로 인해서 서쪽과 동쪽이 명백하게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형태의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게 고립 상권은 아닌 게 그러면은 동서북쪽이 막혀 있으면 이제 나머지 한 군데는 남쪽이거든요. 네. 남쪽으로는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쪽만 트여 있는 상권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권이 그 지하차도에서 막혀 있긴 합니다만 상권이 막혀 있지 교통 연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상봉역에서 망우역 거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구리 남양주시로 가는 쪽의 버스들은 거의 99.9% 이쪽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상권은 그 또 이 서울의 동쪽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고 연계해 가느냐, 서울을 벗어난 동북쪽 지역하고도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유동인구도 많고 뭐 정말 복잡하기로는 어디에 지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데 또 강남역 상권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 상봉역 상권이 다른 역세권 상권하고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강남역하고 유사한 상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남역하고 상봉역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 외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새로 형성된 곳들, 뭐 신도시급도 좋고요, 미니 신도시급도 좋고 이런 데를 연결하는 그 연결점의 출발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봉역이 강남역하고 다른 건 강남역은
연결성을 갖고 있으면서 버스 연결, 지하철 연결이 다 용이합니다만 여기는 그 지하철은 이제 중앙선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철길에 지하철 노선이 가는 이런 형태의 그 운행만 되고 있고 버스 연결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지하와 지상으로 철길이 있다는 점, 이것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차이는 강남역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은 소매점 형태의 유통시설들이 많이 로드샵으로 분포화되어 있는 거고, 이 상봉역 상권은 대형 빌딩에 그 조그만 로드샵 개념의 숍들이 한꺼번에 직접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상봉역 상권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최근까지는 상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큰 길가와 그 다음에 남쪽 그쪽이 터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상봉시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이 길 두 곳 정도만 상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가 2013년도부터 그런 대형 쇼핑센터 건축이 되면서 이 동쪽으로 상권이 이제 넓어지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 가장 이슈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역 주민들이 이거 한번 생겼으니까 한 번은 가봐야지 정도의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현재 건설된 대형 쇼핑센터, 쇼핑몰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상봉역이 뭐 이제 워낙 그 유동 인구도 많지만 사실은 원래 그 주택가잖아요, 주변에 전부. 그 배우 세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여기는 최근에 생긴 쇼핑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마트, 대형 마트 네네. 이거 이외에는 사실 인구 집객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상봉 시외터미널 뭐 요거 정도였기 때문에 네. 소비력을 갖춰서 꾸준히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분포하는 배우 인구는 굉장히 많다고 평가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가 이런 느낌을 가질 그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모여드는 시설이 생겨서 이게 피부로도 느껴집니다만 숫자로 보더라도 지하철역을 둘러싼 곳 그 행정구역만 따지는 건 사실은 배우 인구의 의미가 최근에는 별로 없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 남양주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따지면 한 20만 명까지도 수요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잠재 수요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양주 쪽에 요새 발전 속도가 만만치 않잖아요. 뭐 대단지 뭐 아파트들도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배우 세대가 엄청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좋은 겁니까? 그럼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본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최근의 경향을 반영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그동안 뭔가 소비력을 쓸만한 그 여건이 못 됐었기 때문에 그냥 교통시설로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 뭐 브랜드 업체들든지 이런 데들도 섣불리 잘 입점을 못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인구 집객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아무래도 안테나숍이나 브랜드샵, 그러니까 안테나숍이란 게 여기에 정도는 우리 브랜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동 같은 데가 우리 안테나숍이 대부분 들어가는 데인데 그런 성격의 그 업종들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로드샵에 만약 하시게 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매장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샵은 작은 매장으로 들어가서는 안테나란 개념을 못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30평 이상 되는 매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대로변적이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넓은 규모의 안테나 브랜드샵 개념을 가지고 가는 매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쇼핑몰이나 센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소매 판매 또 패션 관련 업종들이 아마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상봉역하고 망우역 그 쇼핑센터 건너편 쪽 길 이면도로로 오면은 여기는 아마 외식, 먹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상봉역 상권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교통 최고의 교통 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왔다 갔다 하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단골 고객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뭘 사서 쓰시는 분들 먹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업종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상권 레이더 시간에 우리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교통시설이 발달해서 교통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유동인구에는 반드시 허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선 파악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어디를 갈아타기 위해서 뛰어갈 정도로 막 급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런 사람들이 수요에 숨어 있다면 그분들은 잠재 수요가 아닌 거거든요. 빼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환승 고객이 얼마나 실제 소비자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모여드는 수요층의 연령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수요층인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이들 수요층이 늘어나는 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봉역도 원래부터 현승역이 되면서 수요층의 연령대가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쇼핑센터나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 수요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봉역 상권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상권 분석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죠. 자, 상권 레이더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권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점포가 좋은 점포인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죠. 앞서 가시성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편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은 들어봤어도 점포의 편의성은 뭘까요? 편의성은 말 그대로 편리한지입니다. 자, 점포를 들어갈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지, 불편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계단이 많다든지 점포 출입구를 찾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어린아이를 같이 외출을 한 엄마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끌고 갈 때 계단이 많다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가 높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을 겪겠죠. 그러면 아무리 그 점포에 가고 싶어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사로를 계단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경사를 깎아주고 유모차를 밀고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편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업종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점포를 찾으시면 추가로 공사 비용을 안 들이셔도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계단 같은 경우 계단 수가 3개만 있어도 들어오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의성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포에 손님들이 들어오시기에 편리한 구조적 요인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편의성 측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또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실제적으로 궁금한 얘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점포 시세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그 쇼핑센터가 개설된 이쪽 네. 방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동이 폭이 심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특히나 또 큰 길 까고 대형 쇼핑센터 근처이기 때문에 매장이 대형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은 사실 그렇게 안 높아 보여도 이게 평이 넓어지면은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매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평 정도를 기준으로 권리금만 한 2억 5천 선, 월 임대료도 한 4,500에 이르는 점포들이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망우역 방면 대로변 매장들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상봉역 쪽으로 내려오고 상봉역에 가까운 상권 쪽에 가면은 상당히 그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그 점포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권리금 시세가 한 4분의 1, 5분의 1까지 떨어져서 한 5천만 원대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월 임대료도 한 150만 원 수준 정도 이런 매장들도 쉽게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 근처에 좀 가면 어떨까 싶어서 요 근처에 매장도 좀 큰 거 이렇게 고르시면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상봉역 떠오르는 상봉역 상권이 권리금도 엄청나군요. 그러면 그 정도 권리금 부담을 갖고 창업을 하려면은 업종 선택 잘 해야 되잖아요. 뭐 추천해 주세요. 쇼핑 성향이 강한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쇼핑센터 혹은 원래부터 대형 마트들이 중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네. 소매 품목에 대한 소비가
없지 않은 곳이거든요. 원래 있는 곳이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소매점이 그 쇼핑센터 가까이에 보안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부터 이제 대형 시설과 보안 관계에 있는 업종을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쇼핑센터에서 흔히 중복이 많이 안 되는 업종이 뭘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장 보러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거의 많이 판매 품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꽃 전문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통신 대리점도 그 마트 같은 데 있다기보다는 밖에 로드샵으로 있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그러니까 뭐 의류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고요. 뭐 스포츠용품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데서 눈여겨보셔서 많지 않은 업종들 위주로 로드샵을 차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외식업을 하신다면은 외식업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주류 소비가 강한 업종보다는 가족 단위의 외식 이런 개념이 강한 업종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오피스 상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장사 안 되는 거. 그 특징도 나타나나요, 여기? 뭐 보통 이제 반쪽짜리 상권이라고 말을 해서 뭐 한 달이면 20일만 일한다 이런 게 이제 오피스 상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여기는 이제 오피스 상권화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두드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오피스 상권으로 바뀌더라도 결국 여기가 오피스만 많이 들어섰다기보다는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란 거는 밑에는 상업지역이고 위에는 이제 거주자들이 있는 거라 거기 이제 거주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주상 중에 상입니다. 상업지역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인데 그 상업지역이 위에 있는 사업자나 주거민들의 그냥 일상 소비를 만족시켜주는 업종들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그 상업지역에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매나 패션 관련 업종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후자라고 볼 수 있죠. 지역 주민들의 소비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 소비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밤 늦게까지 심야 소비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 주말 소비는 상당히 그 매출을 메꿔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상봉역 상권의 핵심 지역은 뭐 권리금, 뭐 이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저 같은 초보자가 상봉역 상권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정말 추천해 줄 만한 장소가 있나요? 이 지역은 상봉역 앞 쪽은 기존의 성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망우역하고 연결 통로 쪽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망우역 건너오시면은 우리 상봉 터미널하고 코스트코라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이면도로로 들어오시면 거기가 지금은 여관촌으로 되어 있는데 여관촌에서 이 상봉역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그 이면도로 쪽에 우리가 길 이름, 최근에 길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서 좀 낯서시긴 할 텐데 동백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주변이 너무 그 코스트코나 터미널 쪽에 가깝지도 않고 또 상봉역 쪽에만 가깝지도 않고 중간 지역 정도의 동백길 이 지역이 한번 주목해볼 만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상봉역 상권 이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곳에서 창업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민감성 체질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변화에도 민감하셔야 되고요. 소비층이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들이 상대했던 고객들 층과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요구나 다른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자기 걸 유지하려고 하시고 또 안 되면 너무 또 자주 바꾸려고 하시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바꾸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시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변화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장님도 민감하고 기동성 있게 변화 추세를 잘 따라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울 동북권의 이제 차트 최고의 상권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이 상봉역 상권인데 이 상봉역 상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변화 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동안은
생각하기도 솔직히 힘들었던 그런 대형 쇼핑 시설들이 이미 들어와서 영업을 거의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 모두에서 최근에 보도자료 같은 데 보시면 마무상봉 지역을 이 지역의 발전 허브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획이 다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정도로 주목받는 곳은 적어도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실천돼도 굉장히 이 지역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큰 개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역을 동북권, 서울 동북권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들이 민간 차원, 지자체 차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야, 오늘 좀 이 상봉역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 상봉역 주변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상봉역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라는 말 아예 잊으시고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곳이 바로 이 상봉역 상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정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봉역 상권 분석해 드렸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 www.kmdc.or.kr 여기에 찾아 들어가셔서 들어가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원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